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내 종목은 안 가는 것 같고 그런 고민들 많이 빠지고 계시죠? 그런 고민들 제가 한번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 상담과 그리고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전화 상담 틈틈이 계속해서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화는 02-3772번에 0269번 전화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고민들을 또 해결해 가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부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은 지금 코스피가 0.96% 정도, 1%에 가까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1% 정도밖에 올라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약간 대비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코스피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흐지부지한 모습, 시가 이후로 약간 빠졌다가 살짝 올라오긴 했으나 살짝 흐지부지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죠.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면요. 지금 이 시장의 전체 그림을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삼성전자가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삼성전자가 2.7%나 올라오면서 지금은 상승세를 이끌어내가고 있는데 그 외의 기업들은 왜 올라가는 거지? 나도 따라가도 되나? 라는 느낌으로 약간 파란불을 켜기도 하고 올라가는 폭이 0.몇 %대 또는 음봉 이렇게 나와 있거나 거의 뭐 보합권 수준으로 움직이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전체가 다 좋다라는 시장보다는 삼성전자만 좋다라는 시장에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순매수하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고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순매수가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상승세를 이끌어간다라는 건데요. 그럼 왜 외국인들이 지금은 계속해서 삼성전자 또는 반도체 업종만 매수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이 이야기 이제 너무 지겹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팽배한 시각인 거예요. 경기 침체나 둔화가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투자는 하긴 해야 되겠고 돈을 완전히 다 뺄 수는 없겠고 그러면은 약간 불안불안한 업종은 정리를 하되 야 그래도 괜찮은 기업 쪽으로는 비중을 좀 늘려볼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라면은 2,000개가 넘는 그 종목 중에서 어디에다가 투자하시겠습니까? 딱 하나만 골라라 한다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기업이 뭘까요? 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삼성전자를 꼽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삼성전자에 순매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던 거고 그 외에는 사실은 뭐 올라가는 느낌을 받지를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나는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내 종목은 좀 잘 안 가는 것 같은데요. 라고 느끼시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지수에 눈속임 당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요. 지수가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나도 기분이 덩달아가지고 좋아가지고 보고 있으면은 내 계좌는 그렇지 않아서 괴리감에 빠지게 되고 실망에 빠지게 되다 보니까 내 종목을 이거 진짜 꼴보기 싫은데 이거 빨리 손절하고 다른 종목인 삼성전자나 반도체 관련주로 옮겨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패배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보면서 따라 붙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지수는 왜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놓고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면요. 미국이 지금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죠. 다우존스라든지 나스닥 쪽에서 지금은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좀 특히나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미국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지수가 따라갈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미국 따라가 볼까라는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왜 올라가는가 했더니 다음 달 1일에 이제 FOMC가 열리게 되죠. 연준이 아마 0.75% 금리 올릴 거라고 우리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0.5% 정도만 올릴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 지표가 너무나 안 좋게 나왔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생각해보면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것도 악재고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악재인데 뭐가 악재냐 라고 했을 때 둘 다 악재거든요. 그래서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도 웃긴 거고 경기 지표가 좋게 나와서 금리 인상이 나올 건데 지수가 올라가는 것도 웃긴 거예요. 사실은 올라가는 게 이것도 악재고 저것도 악재인데 올라간다? 그거 왜 올라가는 걸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밝혀왔던 자기들의 의지가 있죠. 경기 침체가 조금 있더라도 물가 상승률부터 잡고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물가가 잡히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둔화가 조금 보인다고 해서 속도를 조절할까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0.75%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우리가 어떤 일정,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정이 있을 때요. 그 일정 전에 주가가 기대감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일정 이후에는 실망감으로 변질되어 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반대로 다가올 일정 전에 우려감으로 빠지게 된다면은 오히려 그 결과 이후에 일정 이후에는 다시 기대감으로 형성이 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FOMC 전에 지금 주가를 딱 보게 되면은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를 놓고 본다면 지금은 이미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먼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FOMC에서 0.75%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올라온 게 다 거품이 되어버리고 다시 빠져야 되는 완전히 묵사발이 되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증시가 FOMC가 진행이 되지도 않았고 연준에서 0.75% 금리를 올릴지 0.5% 금리를 올릴지 아직 모르는 상태, 그리고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아직까지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삼성전자만 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 눈속임에 눈을 속아낼 필요가 있을까? 저 눈속임에 당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추가 매수를 하고 신규 매수를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뚫어내려면은 사실 차트상으로 봤을 때요, 2250포인트는요, 굉장히 매물이 있다. 그러니까 단단한 벽이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자리예요. 어제 제가 무료 강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뭔가 얼음 벽이 있다 생각하고 봤을 때 저기 벽을 강하게 뚫어내질 못하면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뚫어내는 것처럼 신용은 하고 있지만 강하냐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빼고는 약하다 쪽에 가깝기 때문에요. 사실 이거를 강한 상승세라고 보기도 힘들고 2250포인트를 뚫고 2270포인트 언저리까지 지금 올라가줘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힘이 빠지고 있다는 것은 겨우겨우 여기서 멈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힘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다라고 보여져요. 더군다나 오늘 올라온 종목들의 상승 흐름을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만 강한 게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창을 하나 띄웠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코스피에 오늘 300 종목만 상승이고 500 종목은 하락입니다. 이제 지수 눈속임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삼성전자를 통해서 지수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세 보이나 세지 않은 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강하게 뚫었다라고 할 수 없는 눈속임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요 눈속임에 우리가 당해가지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따라 붙었을 시에는 그 이후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실망 매물이 나왔을 때는 대처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관망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여기를 돌파해냈다고 해가지고 상승이 보장되는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 큰 추세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승이다라고 우리가 조금 안심해도 되는 자리는 2300포인트 조금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2350포인트 정도가 돼야지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힘든 건요, 단지 한 달, 두 달의 횡보세가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1년 6개월간의 하락이 힘든 거잖아요. 이 긴 하락이 끝나는 포인트에 우리가 매수 포인트가 나오는 거지, 당장 요 앞에 보이는 요 당장의 횡보가 약간 돌파가 됐다고, 약간 어떻게 됐다고, 살짝 오늘 양봉이라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기다림과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습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 때 운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멀리 간다라고 했을 때요, 지금 당장 눈앞에서 길을 우회전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북쪽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 가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잠시 어디로 간다고 해가지고 멀리 가는 길 목적지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상승이 조금 나온다고 해가지고 상승세로 완전 전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둘지 마시고 지금 이런 상승에 전혀 현혹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은 평정심을 유지하시면서 시장을 좀 더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아직도 여전히 시장 큰 충격, 하락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FOMC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속도 조절론이니 뭐니 하면서 기대감으로 사람들을 또 이렇게 현혹시키는 거 보니까 아마 그 이후에 조금 충격이 하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시장 흐름을 보고 같이 움직여보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 2350포인트가 올라가게 된다면 제가 생각했던 한 번 큰 충격이 있을 거라는 것은 보기 좋게 빗나가게 되는 거겠죠. 그 예상은 빗나가게 되는 거지만 제가 틀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가만히 냅둘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맞춰가지고 또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추세 전환이 나오고 나면 그때는 또 제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략을 알려드릴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말 바꾸지 않습니다. 틀리면 틀렸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고 나면 그때 돼서 사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려간 것도 아닌 자리에서 벌써부터 하루 올랐다고 틀렸다. 하루 내렸다고 제가 맞나 보다. 그러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저기 휘둘리지 마시고 딱 중심을 잡고 큰 틀을 잡아놓고 변화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만 잘 체크 한번 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은요, 여전히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 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추가 매수는 안 된다라고 제가 선을 그어드렸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걱정하지 마시고 되는 종목인가 안 되는 종목인가부터 판단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전화를 통해서 한번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셀트리온 제약 네. 64,800원에 10%입니다. 15%입니다. 64,800원에 15%요? 예, 예. 요거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셀트리온 제약을 잡았다. 이 종목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가지고 매수가가 예. 워낙 좋아가지고 뭐 딱히 손을 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음,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을 비싸게 사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싸게 사놔버리면은 마음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뭐가 궁금하신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궁금한 거는요. 네, 뭔가 할 말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보다 힘이 좋아서 요즘 반등할 때 보면은 글로 바꿔볼까 혹시 그 결혼하셨습니까? 했지요. 예, 하셨는데 와이프보다 이쁜 여자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보면 연예인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럼 갈아타야 예. 됩니까? 이혼하고?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선택은 어차피 우리가 모든 종목을 다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하나 선택했으면 이걸로 어떻게든 간에 딱 끝을 내고 나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샀는데 며칠 됐다고 지금 딴 게 또 이뻐 보이고 딴 게 좋아 보이고 옮겨 탈까? 그거는 지금 이 선택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예 선택을 못 하시는 분이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를 선택했으면 그걸로 끝장내고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 거죠. 그 중간에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원래 주식은 모든 종목을 삼성전자를 사더라도 남의 떡이 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지금 이 종목을 예. 잘 샀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비중도 15%면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만약에 제가 예상한 대로 시장 충격이 한번 온다면 5만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떨어지더라도 제약 바이오는 이 하락 이후에 상승해서 가장 세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오히려 비중을 좀 더 늘려서 30%까지 오히려 늘려가지고 가격 좋고 종목 잘 잡았고 추가 매수만 잘하면 되는 것을 셀트리온이 좀 세 보인다고, 셀트리온 제약이 세 보인다고, 또 헬스케어가 세 보인다고, 또 다른 어떤 급등주가 세 보인다고 갈아타면은 저는 이 기회 날린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휘둘리지 않는 시청자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삼성 SDI요. 삼성 SDI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65만 5천 원에 15% 샀어요. 수익 중이네요. 네, 근데 산지 얼마 안 근데요. 되신 건가요? 얼마 안 됐어요. 어제 먼저요, 샀어요? 지난번에 아니, 어제 사신 거예요? 여보세요? 그저께 샀나? 네, 그저께인 그래요. 거 어제 샀어요? 네, 그러면 지난번이고 뭐고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제 샀다, 그저께 샀다가 더 중요한 건데요. 어저께랑 네. 그저께 샀으면 그냥 단타하는 분이에요. 단타를 할 거면 지금 당장은 매도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어제 사고 그저께 사놓고 장기 투자를 하는 거는 조금 웃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샀고 그저께 사신 분이 장기 투자를 논하는 것 자체가 웃긴 이야기예요. 그것도 장기 투자를 생각했으면 한 6개월 정도 보유해보다가 상담해야지 하루 만에 상담하는 게 어떻게 장기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의 인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기 투자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무조건 단타를 했다, 단타라로 들어왔다라고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되는 단타 자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제가요. 무조건 단타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는. 네, 제가 짧게 보고. 맞아요. 짧게 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네, 짧게 들어갔는데요. 본다라는 개념에서 어디까지 올라갈까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시청자님이 70만 원 정도 생각했거든요, 제가. 네, 만족하는 그런 수익률이 만약에 70만 원이라면은 그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70만 원까지 내가 어떻게 안전하게 이 종목을 보유해 볼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대전까지 내가 운전해서 내려갈 건데 어떤 식으로 어떤 도로를 타고 몇 차선으로 어떻게 타가지고 갈 건지를 물어봅니까? 아니면은 큰 맥락만 알고 갑니까? 세세하게 내가 이 1차선으로 가다가 1분 30초 뒤에는 2차선으로 바꿨다가 다시 1시간 정도 달리다가 다시 1차선으로 바꿨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네.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목적지는 70만 원을 잡는 건 전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기로 잡았는데 만약에 저기까지 안 가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응, 그리고 다시 내가 샀던 가격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응, 그리고 거기서 내려갔을 때 만약 62만 원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응,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는 게 비리비리하면서 여기서 일주일 이상 또는 보름 정도 70만 원도 도달하지 않고 계속 행보하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응을 시청자님이 직접 짜셔야 된다는 게 바로 단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거 못 짜겠으면 지금 당장 파세요. 왜?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단타를 네. 하는 사람은 상담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상담받을 실력이면 단타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70만 원 목표가 잡는 건 전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그래요? 시청자님이 단호하게 난 이 자리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결정을 아마 노트가 있으시면 노트에다가 한번 딱 적어놓고 그대로 행동에 옮기셔야 됩니다. 그 가격을 어떻게 정하든지 간에 아무도 손가락질 안 해요. 아시겠죠?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전화를 했던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제 듣고 생각하고. 싶어서 전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누구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들어야지 내가 확신이 생긴다면 주식을 안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내가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지 남의 이야기 듣고 확신 생기면 그거 계속 그냥 큰일 나요. 네. 네, 그래서 전화는 오늘 사고 다음 날 상담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경현 선생님, 김경현 선생님. 아유, 고맙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가까우면 커피 한 잔을 뽑아주고 싶은데 안타깝네요. 아, 괜찮습니다. 그 마음만 받아서 제가 오늘 커피 한 잔 뽑아 먹을게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종목 수입받아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상담은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예,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44,500원이. 44,500원이요? 예, 아니 54,500원이. 아, 삼성전자 54,500원이요? 예. 삼성전자 54,500원이면요. 그냥 장기로 묻어 놓으세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본 건데요. 네, 그냥 장기로 묻어 놔버리세요. 이거는 주식에 대한 기본 이해도가 딱 생기고 나면은요, 이거는 그냥 묻어 놔버리는 게 나아요. 만약에 얘가 4만 원까지 내려가면 더 사버리는 게 나은데, 더 살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시청자님이 돈을 어디서 끌어올기가 조금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50%라고 하셨는데, 이 50% 비중이 너무 많아요. 장기로 가져가기에는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계속 제가 반복으로 계속 팔다가 사고 팔고 사고. 아니, 예,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 제 생각에 비중을 조금 오늘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날에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비중을 오늘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최소 3분의 1이요, 최소. 최대는 절반 정도 매도하시길 바라겠고요.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거나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62,000원까지 갔을 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샀다 팔았다를 잘 하면 되는 자리가 저 자리쯤 6만 원에서 62,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단기 고점이 되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는 비중을 화끈하게 한 80%까지 줄여냈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오면 54,000원이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또 똑같이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4만 원까지 혹여나 시장 상황은 예측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만약에 한번 하락이 나온다면 45,000원이나 43,000원까지 혹여나 거기까지 밀려준다면 좀 비중 100% 실어야 된다 봅니다.
저 선생님, 근데 네. 7만 원 주고 산 것도 있는데 7만 원 언제 갈 수 있겠나요? 7만 원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원 멀리 본다고 해서 많이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54,000원에 대한 상담만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6만 원 되면은 잘 정리하셔가지고 지금 저는 비중을 줄이시길 먼저 추천드리고 나머지로 6만 원까지 홀딩을 한번 해보시되 아니다 해서 내려가기 시작하면 전 익절가로는 지금 큰 수익은 아니겠지만 57,000원에서 저는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지팀 파워요. 어떤 거요? 20% 지팀 파워요. 직진 파워요? 네. 제가 지금 다시 좀 들어오게. G2 파워요? 네.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저기 20%고요. 네. 10,000원에 샀어요. G2 한참 됐어요. 왜 사신 거죠 이거를? 아이, 그냥 샀어요. 돈이 많으신가 봐요. 없어요. 아니면 뭐 돈 이거 뭐 약간 이렇게 남는 돈이신가 봐요. 지금 여기 들어가신 돈이. 아니면 뭐 어디서 네, 뭐 없어요. 쪼으신 그냥 돈인가요? 좋다 그래가지고 샀더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빠졌어요. 네. 좋다고 그래갖고 산 건 알겠는데요. 네. 내가 소중한 돈이었으면은 좋다고 하는 걸 두들겨 보지도 않고 검증도 안 해보고 알지도 못하면서 매수를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만약에 소중한 돈이었으면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상당히 소중하지 소중하지. 않은 돈이었나 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소중하죠. 이야기를 해요. 시청자분들 네. 모두가 내 돈이 소중하다고 하는데 행동을 보면 전혀 그렇게 공감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이잖아요. 그죠? 저보다 훨씬 어르신인 것 같아요. 그 어르신께서 제가 물건을 만약에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면 예를 들어갖고 제가 이 넥타이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방바닥에 네. 아무 때나 집어 던져놓고 발로 밟고 다니면 시청자님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소중한 거 안 맞나라는 되죠. 생각이 들지 않나요? 네, 안 되죠. 안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네. 어머니라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야, 넥타이 이거 니 네. 맨날 뭐 소중하다 이러면서 갖다 버려라 했는데 나한테 소중하다 이러면 어때요? 그게 어떻게 소중하노?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네, 엄청 제가 좀 지금 그 후회하고 마음이에요. 있어요. 제가 어떻게 네. 이 돈이 소중한지 저는 공감이 전혀 안 돼요. 지트파워는요, 네. 매수를 할 가치가 없는 기업이었습니다. 가치가 있다 네. 없다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지트파워라는 기업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이 기업은 네. 무상증자라는 그 권리락 효과, 그러니까 기업이 네. 좋아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기업이 뭐 잘해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기업이 가치가 있어서 올라온 것도 아니라 단순히 네. 일시적인 현상, 그냥 유행 따라 올라왔다가 유행 따라 떨어진 종목이에요. 그리고 네. 다시 요즘에 시장이 잡주들이 판치기 시작하다 보니까 G2파워라든지 공구음원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시기에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가 있었던 기업들이 다시 올라와주고 있는 단순한 유행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런 유행을 보면서 대응을 하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수 있는 그 계획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요. 이런 종목을 사서는 수익이 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손실 나게 되어 있어요. 시청자님도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장이 저는 안전하다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만 올라왔지 나머지 종목들은 잡주들이 너무 많이 뛰어오른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 잡주들이 뛰어오르고 있는 요 환경에서 유행 따라서 조금 더 시세를 낼 거라고 봐요. 10,000원까지 정도는요. 네. 그때 탈출하시고 주식을 하지 마세요. 네. 소중한 돈을 지키시려면 주식 시장에 돈을 넣는 게 10,000원까지 아니라 가겠습니까? 10,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을 하지 마세요가 더 중요합니다. 네. 네, 10,000원까지 안 간다면 저는 요거를 손절 라인 정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만약에 10,000원까지 가지 않고 또 빠지기 시작한다면 저는 7,700원을 손절 라인으로 드릴 거고요. 7,700원에 손절하시게 되면 23% 정도 손실인데요. 그 손실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주식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진심으로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소중한 돈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유한양님이고요. 네. 61,000원에 5%예요. 61,000원에 5%. 비중이 적어가지고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비중이 많은 사람들은 제가 항상 많이 뭐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비중이 이렇게 적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솔직히 유한양액이 3만원까지 빠져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네. 비중이 적으면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도 마음껏 할 수 있지, 뭐, 가벼우니까 내가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죠? 짐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53,000원까지 내려갔을 때도 추가 매수 사실 못했었나? 안 하는 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사람이 간사한 게 뭐냐면요. 지수가 이렇게 그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니까는 저때 추가 매수했어야 되는 걸 시청자님이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예.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저기서 추가 매수해야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알겠죠. 그죠? 예. 그러면 지나고 나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지나고 나니까 저기가 추가 매수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 못했나 봐요 라는 이야기는 정말 간사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어디 뭐 다쳤을 때 네 그럴 줄 알았다. 뭐 친구랑 연애라고 했을 때 뭐 연애하는 사람이 뭐 사기꾼이었다 했을 때 네 그럴 줄 알았다 하는 친구들 어때요? 그거 알았으면 좀 알려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맨날 지가 다 알았다. 내 말 맞지? 내가 말한 대로 됐잖아. 이런 친구들 보면 좀 얄밉지 않아요? 시간 지나고 나서 다 벌어지고 나서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저기가 추가 매수 자리였구나라는 것은요 의미가 없어요.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 안 한 게 훨씬 잘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자리가 지수도 자리 잡지 않았고 얘도 아직까지 하락세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없이 들고 가시다가 그냥 반등 나왔을 때 잘 정리하고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사볼까 또는 다른 종목을 사볼까 고민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한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 이렇게 올라왔을 때 지금은 지수가 올라오면서 같이 이렇게 따라와주고 있는 종목이고 제약 바이오 흐름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그쪽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살짝 올라가지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59,000원까지만 올라오면 저는 비중을 그냥 다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네. 이제 다른 전문가들하고 다르게 시장이 아직까지 안정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좀 불규칙한 움직임을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우리 왜 사람이 네. 좀 건강하고 안정적일 때 심장박동이 안정적으로 뛰는데 약간 뭐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이러면 심장이 좀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심각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네. 저는 지금 주식시장이 약간 건강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규칙한 어떤 움직임이 나올 때 주가가 밑으로 한번 푹 빠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 푹 빠지는 건 어떻게 보면은 현금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기회고 물려 있는 사람들한테는 공포예요. 그러면 저는 네. 제 예상이 맞다면 지금 올라왔을 때 현금 들고 있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59,000원만 되면은 차라리 현금화를 고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직까지 얘는 상승세로 돌아선 건 아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애매해요. 네. 네, 기업은 나쁘진 않은데 추가 매수 하실 거라고 한다면은 저 아래까지 물렸다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 낭비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부터 59,000원 넘어갈 때 59,000원 네. 이상에서 그냥 빨리 정리하시는 것을 먼저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59,000원 정리했는데 혹여나 여기에 개별 호재 생기면서 급등 나올 수 있는데 그땐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현금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여기에 예상치 못한 악재가 있고 뭐 호재가 있고까지 예측하는 점쟁이는 아니에요. 예.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잠시 상담을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 언제 이어지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은 오늘 오후 8시에 김두호 멘토님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에 제가 무료 강연 오프라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남 역삼 아이타워에서 열리는데요. 지하철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기가 상당히 용이할 것 같으니까요.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오셔서 제가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 한번 해보시러 오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좀 보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이 올라와 있네요. 동방. 2,200원에 매수하셨는데 10%고요. 2달 됐습니다. 물류주 너무 안 가네요. 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물류주라고 보기 좀 힘들고요. 쿠팡 관련주라고 봐야 되겠죠. 요게 급등이 나온 이유는 쿠팡 때문이었습니다. 쿠팡이 상장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쿠팡, 여러분들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없으시는 분들 모르겠지만 쿠팡 지금 상장 이후로 주가가 완전히 초전박살이 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쿠팡이 한류 열풍을 뭐 막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한류에 대한 이야기, 한국에 대한 인식을 안 좋게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지금 미국
미국 투자자들은 또는 나스닥에 쿠팡을 투자하셨던 분들은 전부 다 지금 죽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여기서 2,200원에 샀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왜 샀는지 전혀 공감이 되질 않습니다. 물류주가 너무 안 간다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거품이 낀 종목은 다시 빠져봤자 거기서 거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물류가 앞으로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거를 지금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충분하나라고 했을 때는요. 그렇게 재료가 충분하지 않아요. 사실 2차 전지를 투자하겠다라든지 폐배터리 산업의 신사업에 진출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물류 산업으로 돈 좀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투자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기에 투자자들을 모으기에는 아직까지는 역부족인 게 물류 산업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올라오기까지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 특히나 더군다나 동방은 아까 말한 것처럼 거품이 생겼다가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더 빠져야 된다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아마 1,00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저기까지 내려간다면 괜찮은 기업이고 좋은 기업인데 쿠팡에 이제 거의 전담 물류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여기 1,000원이면은 안 사고는 전 좀 못 베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투자에 적기지 않았나. 종목 잘못 잡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 급등 나오면은 빠르게 정리하셨다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에 올라온 종목은 세경 하이테크네요. 세경 하이테크 지금 매수를 하셨고요.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죠? 많이 빠졌는데 사실 요즘과 같은 시장에는 이 종목, 저 종목이든 간에 다 빠져있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세경 하이테크가 너무 잘못돼서, 너무 못나서, 너무 엉망진창이라서 떨어진 것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얘가 떨어진 건 떠나가지고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워낙 높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저 고점에 사놨으니 이게 탈출이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탈출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실적은 그런대로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적자가 나는 것은 안 나는 게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적자가 안 나는 게 조금 웃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적자가 나오고 있는 거라서 사실은 기업적인 부분, 매출이 뚝뚝뚝뚝 막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그렇게 나빠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IT 기기라든가 디스플레이 이런 쪽으로만 하고 있는 기업들, 반도체 장비업 쪽, 반도체 관련주들 그런 기업들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추가 매수를 안 하면 이거는 본전 탈출은 거의 힘들어요. 추가 매수 하실 거면은 시장이 바닥 잡을 때 얘가 지금 이 가격이 시장 바닥 잡으면 최저점이 됩니다. 다시 이만큼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자리가 시장만 바닥 잡아준다면은 저점이 되어서 추가 매수할 메리트가 굉장히 높은 자리가 되는데 시장이 바닥 안 잡으면 추가 하락이 더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추가 하락이 더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먼저 추가 매수를 지금 오늘 당장 서두를 이유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미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꼈다가 한 3개월 정도만 지켜보다가 추가 매수해도 늦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에 하나 그냥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추가 매수 안 했는데 그냥 올라가면 어떡해요? 라는 고민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16,000원까지 올라온다 하더라도 다시 빠졌다가 올라가는 게 보통입니다. 거의 10종목 중에 9종목이 그래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봤으면 내려가는 거 보고 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최저점에 사려고 하지 마시고 저점에 가깝게 안전한 자리에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홀딩 하셨다가 한 6개월 정도 조금 지켜보다가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신다면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네요. 다음 상담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아모레 퍼시픽을 지금 매수를 하셨고 16만 5천원에 30%를 매수하셨다라고 해요. 화장품주 바닥이 어딜까요? 본전 올까요? 라고 하셨는데 화장품주 바닥이 어딜까요는 몰라요. 우리가 아모레 퍼시픽이라고 하는 기업은요. 사놓고 기다렸을 때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기업인 거죠. 이 기업도 지금 이제 최근에 분기 보면은 적자가 나기 시작을 하고 있죠. 기업들이 지금 실적 선방을 잘 해왔지만 결국은 환율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중국 때리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중국이 공산화가 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화장품 업종에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회사가 망할 정도의 어떤 타격일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화장품주가 제대로 올라갔던 시장은요 2014년 말고는 사실 딱히 올라간 시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세를 내기에는 충분한 힘이 응축되어 있는 것은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가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 자리는 위기인가 기회인가라고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기회로 보고 있는데 왜 빠지나요? 라고 하는 질문은 그냥 제가 싫은 거예요. 그냥 제가 싫고 꼴보기 싫고 쟤는 뭐 싸가지가 없게 이렇게 상담을 하냐. 그런 마인드 때문에 그냥 문현진이 추천했다, 문현진이 좋다고 했는데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좋다고 했던 게 아니라 남들이 좋다고 했어도 다 떨어지는 시장이 지금입니다. 그걸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을 우리가 사야 됐는가? 현금 들고 있어야 했는데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모레퍼시픽 좋다고 했잖아요. 아모레퍼시픽 들고 있는 사람이 상담을 했을 때 이 종목 좋으니까 더 사야 됩니다. 좋은 기업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걸 보고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하는 거는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다른 사람 상담 보고 제발 좀 사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모레퍼시픽은 사서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들고 가야 되고 더 사야 되는 기업이 맞고 아주 좋은 자리가 사야 되는, 뭐 안심을 해도 되는 기업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이 현금의 기회를 날려가면서까지 아모레퍼시픽을 사야 되는가라고 하면 저는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현금이 지금 무조건 이기는 시장인데 왜 주식에 들어갔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1년 내도록 사지 말라고 부르짖고 있는데요 말이죠. 그래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어찌됐든 남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나도 고통받고 싶어가지고 들어간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고통받으셔야죠. 그래서 남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만큼 같이 고통을 받아도 되나, 이 종목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저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기에는 시장이 아직까지 다 빠진 게 아닙니다. 더 기다려야 되고요. 지금도 아모레퍼시픽을 더 사도 되는 기업이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제발 좀 참으세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면 되잖아요. 좋은 기업을.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바닥 잡고 나면 그때 매수하는 것이 옳다. 아직까지 시장이 바닥 안 잡았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나면 그때가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7만 원, 8만 원 정도로 돼 보일 것 같아요. 시장이 여기서 한 번 더 충격이 나온다면요. 안 나온다면 여기 9만 원이 바닥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를 보고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비중도 30%라서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함부로 할 생각하지 마시고 홀딩 하시는 것이 좋다. 아마 올라오면 2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본전 찾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기 원익 IPS. 원익 IPS고요. 네, 29,700원에 20%요. 29,700원에 20%. 예. 그렇군요. 산지는 뭐 한 6개월 조금 안 되신 것 같네요. 네. 3, 4개월 되신 것 같은데.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언급해드리는 게 1년 반 동안 저는 현금 보유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그건 대한민국 유일할 겁니다. 현금 들고 있어라고 1년 반 동안 이야기하는 전문가는 대한민국 경제방송 모든 사람들 통틀어가지고 아마 제가 거의 유일할 거라고 봐요. 뭐 사람 말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현금 들고 있어라 하거든요. 근데 주식 사보니까 어때요? 즐거워요? 지금 괴로워요? 괴롭죠? 괜히 샀다 싶지 않나요?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그죠? 안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제발 저는 안 샀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미 샀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부터라도 사지 마세요.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단기로 올라오고 있는데, 요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히 없어요. 지금 여기는 본전을 찾을 만한 정도로 올라올지는 아직은 미지수인데다가 삼성전자가 오늘은 이제 멱살 잡고 주식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내일, 모레,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면 아마 이 종목은 29,0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는 빨리 본전 정도에서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흐름이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얘도 이 자리에서 이제 상승세가 꺾이면서 점점 밀리기 시작할 겁니다. 26,000원 이하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면 억울하지만 26,000원에서 저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좀 이렇게 매도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을 지금 팔았다고 끝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사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시 사기 위해서 한 발 빼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저는 그게 26,300원이라 생각이 들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이 흐름이 유지가 된다면 29,000원대까지는 홀딩해보자는 전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팔고 나서 뭘 자꾸 살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이수화. 이수화학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3,950원에 30%. 23,500원에
23,950원. 950원에 30%요? 예. 왜 사신 거죠, 이건 또? 이게 그전부터 좀 괜찮고 좋아 보여갖고 그래 샀는데 사고 난 뒤 계속 이를 내리네. 비싸게 사면 내려요. 예. 괜찮은 종목을 싸게 사야지 오르지 괜찮은 종목을 예. 비싸게 사면 내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 좋은 종목인데 왜 내립니까? 라고 하고요. 안 좋은 종목인데 왜 올라갑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주식이에요. 예. 좋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좋아질 거라서 올라가는 거고 안 좋아서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안 좋아질 거니까 안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 때 이 종목이 안 좋아서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비싸졌다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비싸니까 사람들이 안 살 거 아닙니까? 네. 제가 항상 비유를 해드릴 때 계란 한 판 가격이 3,000원일 때 사 먹는데 계란 한 판을 시청자님께 제가 57만 원에 팔면 사 드실 건가요? 안 사지. 네, 안 사 먹잖아요. 뭔가 무슨 57만 원이나 해 싶잖아요. 그죠? 예. 이 수화학을 왜 이 가격에 샀냐 이 말이에요. 덤탱이 쓴 거지 이거는. 예. 어디 가서 지금 덤탱이 쓰여가지고 상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수화학이 좋아 보였어요가 아니라 지금 덤탱이 쓰이신 거예요. 완전히. 예. 네, 이거는 지금 어때요? 덤탱이 쓰였으니까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좀 사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어렵나 봐요. 그죠? 사지 마세요라는 말이 어려운가? 제가 외국어를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왜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사는 게 더 좋은데 요즘 시장은 괜히 사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 전 참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좀 그래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이거 해결하기 좀 힘들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지금 11,000원까지 좀 밀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22,000원 정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21,500원 정도까지 단기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이후로는 저 밑으로 12,000원까지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점점 이렇게 고점을 낮춰가면서 내려갈 거라고 봐요. 예. 그럼 지금 이걸 매도를 해야 그래서 됩니까? 지금 매도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시청자분들은 항상 뭐 이야기만 들으면 지금 매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지금이 아니라 정해놔야 돼요. 내가 어디가 빠지면 매도할 거다. 어디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걸 정해야 돼요. 그게 정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대신 조금 정해드린다라는 거예요. 다음에는 정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정할 줄 모르면 주식 안 하는 게 맞고요. 아시겠죠? 예. 일단 17,5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 전 손절 의견 드릴 거고요. 위쪽으로 반등 나오게 되면 2만 원 조금 넘어갈 것 같은데 저기서는 2만 원 넘어갈 때는 지금 넘어갔으니까 파세요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기 넘어갈 때 힘이 좋으면 22,000원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기서 힘이 좋으면 홀딩, 힘이 안 좋으면은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시청자님이 판단하셔야 돼요. 17,500원에 17,500원 손절 22,000원은 지켜보고 홀딩하든지 손절하든지를 결정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대한항공 26,300원에 40%, 첫 분에 30%를 했는데 좀 내려가서 10% 비중을 해갖고 40%. 그래서 장기로 생각은 하고 사긴 했는데 어디에 좀 더 올라간다면 이거 매도를 해야 할 때 다시 좀 내려가면 매수를 해야 할지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 매수는 최악이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장기로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장기로 제 생각에 10년은 잡으셔야 돼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 공식적으로 지금 이거 우리 방송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제가 부탁드리는데 대한항공은 제가 상담할 때 빼주세요. 앞으로는 다시는 하지 마세요. 대한항공은. 왜냐하면 안 좋다고 전 최악이라고 엄청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거 또 똑같은 이야기 해야 되고 이거 정말 듣는 사람도 아마 괴로울 거고 저도 괴로워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 전 좀 이해가 안 돼요.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항공사는요 지금 엄청난 재정난에 빠져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환율까지 올라가고 유가까지 올라가고 지금 기름값도 비싸 죽겠는데 기름값 뽑아내기도 힘들어 죽겠고 지금 여행객들 상 막혀 있고 이거 언제까지 갈지 어떻게 합니까? 이 환경이요. 그리고 지금 무너진 이 시장을 다시 끌어올리기까지가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말은 지금 이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 항공사들이 지금 예약을 미리미리 잡고 있죠. 내년 여행객들도 지금 미리 비행기표를 막 끊어가지고 돈부터 받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언제 환불 터질지도 모르는 일인 거고. 그러니까 언제 돌려줘야 될지 모르는 매출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카드깡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려막기식으로 계속 저 먼 미래에 있는 매출을 끌고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어떻게든 간에 지금 좀 연명 한번 해보겠다라는 건데,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지금 항공사는요, 사양 산업입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어져 있는 산업이고, 이게 지금 뭔가 교통정리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엄청 걸릴 산업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뭐 호재라든가 악재,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개별적으로 급등이 나오거나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멀리 본다면 이 종목과 같은 항공사 관련 기업들은요, 지금보다도 주가는 반토막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거죠. 이걸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말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정말 괴로운 장기 투자가 될 거라고 저는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장기 생각을 하시고 추가 매수를 하셨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한 번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항공사 관련주는 제가 지금 한 10대 번 이상 이야기한 것 같아요. 투자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안 좋은 상황이 놓여졌는데 추가 매수한 것도 지금 조금 안타깝고, 여기서 단기 만등 나올 때 저는 빨리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손실 조금 내고도. 그래서 저는 24,000원대 가깝게 올라와 준다면 그냥 바로 저는 손절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장기 투자를 감사합니다. 고민하신다면은 훨씬 더 전망 좋은 10년 뒤를 바라보고 대한항공이 좋을까 삼성전자가 좋을까 생각 한번 해보시고, 어떤 종목이 장기 투자하기 좋은지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식선에서 답이 나올 겁니다, 아마. 네. 네. 예. 그렇게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저 찐팬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AG 생활 건강이고요. 네, 예, 69만 원에 10% 들고 있습니다. 69만 원에 10%. 비중이 그렇게 근데 많지는 이제- 않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멘토님 말처럼 참고 매수를 안 했습니다. 네, 더 참으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를 뭐 하는 것 자체는요, 사실 어떤 기업을 사든지 간에 추가 매수만 잘하고 분할 매수만 잘하고 비중 관리만 잘하면요,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2,000개의 종목 중에서 수익이 안 나는 종목이 없어요. 비중 조절, 추가 매수, 분할 매수 이것만 정말 잘하면요, 비중 조절은 주식의 꽃이거든요. 그래서 네. 추가 매수를 잘하면 모든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최고점에 사더라도 괜찮아요. 대신에 최고점에 사면 비중이 그만큼 작게 들어갔어야지 뭔가 추가 매수했을 때 메리트가 크겠죠. 그런 것처럼 추가 매수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득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청자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게, 머릿속에 추가 매수라는 단어를 제발 삭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야 돼요. 나는 추가 매수를 몰라 라고 해야 돼요. 누가 추가 매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추가 매수가 뭔데? 라고 물어볼 정도가 돼야 돼요. 잊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추가 매수 제발 좀 하지 마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계속 합니다, 사람들이. 그럼 저 진짜 화병 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멘토님 말대로 지금까지 참고 또 안 참고 해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안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네. 언젠가는 제가 추가 매수 하세요 하면은 그게 뭔데요? 라고 저한테 물어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진짜 잊어라 네. 이 말이에요. 그냥 아예. 아, 평생 네. 잊고 살다가 언젠가 기회가 왔을 때 해야 되는데, 왜 제가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냐면, 자꾸 추가 매수에 대해서 막 맴돌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사람들은 기회가 오기 전에 이미 그거 다 저질러 버려요. 네. 그러니까 기회가 올 때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전 대한민국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추가 매수를 멘토님은 고민하고 몰랐으면 있으면 아마 안 돼요.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이미 벌써 추가 매수 다 했을 거고 비중도 늘어났을 거고 돈도 없을 겁니다, 아마.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득이 돼요. 그냥 안 네. 하고 있으면 돼요. 그냥 안 한다고 지금. 자, 추가 매수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안 할 겁니다. 앞으로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유, 멘토님 말씀대로 끝까지 아니, 멘토님 안 하고 말씀이 아니고 갑시다.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앞으로도 평생 합니까? 안 합니까? 아, 해야지요. 아니, 안 해야지. 기회가 오면 해야지요. 안 해야지요.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안 한다고 하세요, 빨리. 멘토님이 아니요. 지금은 멘토님이가 아니고 기회가 할 때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 그때 해요, 안 하지 해요? 말까요? 추가 매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평생 앞으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평생 안 한다고 하세요. 평생으로 봤을 때 한다 안 합니까? 평생 안 하겠습니다. 안 합니다. 예, 나중에 제가 다시 이런 식으로 설득해 드릴게요. 저번에 하지 네. 말라 했지만 이번에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테니까 제발 좀 하지 마세요.
평생 예, 잊고 예. 살라 이 말이에요. 평생 안 한다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야 알겠습니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가져가시고 시장 아직 바닥 안 잡았어요. 바닥 잡을 때까지 네. 기다렸다가 40이 됐든 20이 됐든 35가 됐든 50이 됐든 60이 됐든 바닥 잡으면 그때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예. 그냥 추가매수 하지 마시고 화장품 관련 저는 괜찮다 봅니다. 지금 매수가도 괜찮고요. 비중 좋고요. 그래서 추가매수 그냥 안 하고 들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건데요. 모든 시청자분들께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추가 매수 평생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앞으로 평생 그냥 하지 마세요. 제가 언젠가 하는 기회를 알려드릴 테니까 제발 그냥 앞으로 안 한다 생각하고 잊고 사세요. 누가 해라도 잊고 사세요. 제발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해야 여러분들 계좌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좀 주세요. 나중에 마음대로 다 해놓고 살려달라 하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발 아무것도 안 하시는 시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은 아직까지도 시장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그대로 꽉 쥐시고 현금 어디다가 마늘밭에라도 좀 뿌려놓던지 묻어놓던지 금고에다가 넣어놓고 금고 열쇠 어디 던져버리든지 어떻게든 좀 하세요. 그래서 현금은 절대 쓰지 마시길 추천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